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애청자들께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에 앞서서 김정숙 특검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 언론사에서 그것을 공식 입장으로 꺼내어서 공론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셈인데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정권에 대해서 정식으로 창끝을 겨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중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에 박정훈 논설실장이 그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걸은 이런 기명 칼럼은 그것이 사설처럼 조선일보의 입장을 100%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논설위원실을 대표하는 여러 논설위원실의 최고위가 이제 주필, 그다음에 논설주간, 뭐 논설실장 이런 차례로 있습니다만 아무튼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논설위원인 박정훈 실장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칼럼, 김건희보다 더 특검 대상이었던 김정숙. 예, 조선일보가 매우 이례적으로 이 박정훈 칼럼을 통해서 김건희보다 오히려 김정숙을 특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정농단에 해당될 중대 사안이지만 한 번도 수사 안 한 김정숙 여사의 각종 의혹이야말로 특검 발동 요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국정농단에 해당될 중대 사안이다. 누가? 김정숙 의혹이. 특검 발동 요건 이런 말을 더 무게 있게 쓸 수 있는 그것은 이 박정훈 논설실장이 서울 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법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했을 때 타지마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대통령실과 여당 방침은 하책이라고 본다. 특검은 민주당의 총선용 계략이 분명하다. 아무 대안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민주당의 함정에 말려드는 격이다.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특검을 안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야당은 선거 내내 공격할 것이고 여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를 탈출할 유일한 방법은 총선 후 특검이다. 야당이 강행한 특검법을 거부하되 내년봄 선거 이후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출범시키겠다는 약속을 달아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국민 여론도 설득할 수 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렇게 탈탈 털었어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다. 윤석열 정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악성이고 범죄 혐의가 농후한 대통령 배우자 의혹이 있다. 훨씬 악성이고 범죄 혐의가 농후.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제다. 문 정권 시절 김 여사는 과도한 해외 여행과 특별 활동비 유용 의혹 등으로 끊임없는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해외 순방을 명분으로 유명 관광지를 섭렵했다는 이른바 버킷리스트 논란. 청와대 특활비로 옷, 액세서리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국가 예산을 사적 용도에 썼다는 횡령에 해당될 중범죄다. 횡령에 해당되는 중범죄. 그러나 지금껏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덮어져 왔다. 문정권 5년간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의 거의 모든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 외국에 나간 횟수가 48회.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압도적 1위였다. 밖에 나가선 꼭 관광 일정을 끼워 부부가 함께 혹은 김 여사 혼자라도 들르곤 했다. 아시아, 유럽, 남태평양에서 남미, 아프리카 5대양 6대주에 이름난 관광지는 빠뜨린 곳이 없다. 당시 이 문제를 보도해 청와대에 제소당했던 남정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김 여사의 관광을 위해 대통령 일정이 결정됐다는 구체적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썼다. 네, 이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그야말로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여행이었다는 것이다. 비상식적 실체가 드러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18년 김 여사는 문 대통령 없이 인도를 단독 방문, 대통령 부인이 인도를 단독 방문했다는 거, 그때 참 낯설고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혼자 가면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마지막 날에 타지마을 방문 일정을 넣었다. 청와대는 인도 정부 요청이라고 설명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애초 인도 측이 초청한 것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여사 일행이 지출한 경비는 3억 7천만 원, 4억 원에 달했다. 문체부 대표단이 갔다면 2,600만 원만 들었을 것을 전용기 띄우고 청와대 직원 13명을 수행시키느라 15배로 불어난 것이다. 이유조차 모를 수수께끼 같은 방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G20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지구 반대쪽으로 돌아 체코에 들렀다. 이때 이 체코 방문, 이것도 저도 방송을 그때 열심히 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체코 미스토리. 당시 체코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자국 내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원전 세일들을 내세웠지만 탈원전을 외치는 대통령이었기에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작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영국 등에서는 문 대통령이 원전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논란이 일자 중간 급유 목적이라는 말을 바꿨지만 역대 대통령은 남미 방문 때 늘 미국 LA를 경유했던 만큼 이상하긴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 부부의 체코 일정은 총리 면담 외에 프라하성, 비투스 성당 등 관광지 관람으로 채워졌다. 퇴임을 넉 달 앞둔 2022년 초 이집트 방문은 김 여사에게 졸업 여행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혼자 피라미드를 비밀리에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혼자 피라미드 비밀리 방문. 청와대 측은 관광 홍보를 위한 이집트 정부의 요청이라고 했지만 홍보 행사를 비공개한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다. 홍보를 하는데 비공개로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버킷리스트에 마지막 빈칸을 채워 넣은 것이었다. 자, 여기 중간 제목. 인도 갈 때 청와대 요리사로 데려갔다. 김정숙 여사 없으면 2,500만 원 들 인도 출장 3억 7천만 원이나 썼다.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는 행사 때마다 의상이 바뀌는 패션 사치로도 유명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만 최소 178벌의 옷과 액세서리 200여 종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 시민단체가 특활비 의혹이 있다면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계속 뭉개다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이전에 봉인해버렸다. 자, 이런 건데요. 여기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할 일 안 할 때 등장시키는 것이 특검이다.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김건희 특검을 한다면 김정숙 특검부터 해야 마땅하다. 총선 후 선거에 영향이 없을 시기에 김건희, 김정숙 쌍특검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어떤가? 라는 것이 이 칼럼의 결론입니다. 김정숙 특검 같이 하자. 이 이야기를 조선일보 논설실장 박정훈 칼럼에 이런 제목, 김건희보다 더 특검 대상이었던 김정숙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